자, 우리가 사각형 이동하는 컨트롤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시작점 x0라든지 y0 값이 정상적으로 값이 커지거나 줄어드는지 또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컨트롤을 검증을 할 때 리스트 박스에다가 문자열로 입력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쪽에도 지금 x0하고 y0 위치를 업데이트를 해서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자, 여기다가 사용자에게 나 지금 x0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살짝 여기 캡션 있네요. 이쪽에다가 얘는 x0 위치 시작점이죠. 시작점을 여기다가 이제 써주고 자, 얘도 위치를 한번 보는 게 좋으니까 자, 얘는 360에 95 정도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에디 컨트롤로 이제 표시하는 부분을 한번 넣겠습니다. 자, 표시하는 부분은 자, 얘는 이 정도? 이 정도에 한번 넣겠습니다. 길이는 조금 더 길쭉하게 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속성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얘는 내가 사용자 입력을 받는 게 아니고 사용자에게 정보만 주는 거니까 읽기 전용으로 선택을 합니다. 읽기 전용으로. 그럼 색깔이 좀 바뀌죠. 바뀌고 컨트롤 T 눌러서 확인해 보면 여기는 내가 입력은 못해요. 정보만 이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x0 값 여기에 있고 얘를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둡니다. 얘는 360을 맞췄네요. 이런 정도로 이제 맞춰줍니다. 그리고 Shift 눌러서 그룹 텍스트는 이름이 그룹 박스네요. 그룹 박스도 살짝 좀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고 얘는 이름이 이제 x0가 아니고 y0가 돼야겠네요. 자, y0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넣으려면 이 에디 컨트롤과 연결된 변수를 내 코드에다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얘는 GUI에서 정보 저장하는 부분이고 얘가 우리 코드 쪽으로 정보를 이제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되니까 이 컨트롤 선택해 가지고 변수 추가를 누릅니다. 나는 이걸 이제 갖고 올 때 그냥 숫자로 갖고 오는 게 편하니까 값이라고 하고 이 변수 형태는 int라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름은 자, rect의 x0 값입니다. 자, 얘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변수 추가를 해서 자, 값이라고 하고 얘는 int로 이제 갖고 옵니다. rect의 y0라고 써줍니다. 그럼 이쪽에서 초기화가 이제 됩니다. 이제 여기 초기화가 되는데 다이로그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자, 생성을 한 다음에 지금 요 값을 서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rectx 0는 요 페인트에 접근해 가지고 x0 값을 이제 받아오는 게 중요한데 자, 문제는 페인트에 있는 이 변수는 프로텍트 멤버니까 접근을 못해요. 접근 못하니까 받아오는 함수 rect x0라는 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rect x0 값을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아오는 건데, 요 콘스트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콘스트라는 거는 이 함수, 멤버 함수는 여기에 있는 멤버들 값을 변경하지 않고 상수로 취급해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멤버의 변수 값을 변경하지 않는다, 상수로 처리한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요걸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요 함수에서 멤버 값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x0처럼 y0도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보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get x0를 호출해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y0 값도 갖고 와요. 저렇게 해서 컴파일 하면, 그러니까 x0, y0 값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x0, y0 값 한 개 이제 넘어오지 않았네요. 자, 넘어오지 않았으면 얘를 하려면 요 init 다이로그에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ddx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ddx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요 ddx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요 부분이 현재 요 init 다이로그라는 거 그 앞에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위치를 여기가 아니고 아예 생성자 쪽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면 이번에 잘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MFC를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잘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걸 어떤 시점에 이제 넣을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페인트에서 값을 갖고 올 수 있는 이유는, 얘도 생성자에서 이제 생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페인트 다이얼로그에서, 자, 여기에 페인트라는 멤버를 추가했잖아요. 추가해서 선언을 하면 인스턴스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이제 이미 갖고 있는 상태니까 생성자에서 값을 접근하더라도 잘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init 다이얼로그는 이전에 이미 ddx라고 하는 데이터 교환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여기 넣었을 때 값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치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업을 한 경우에 x0 값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이 x0 값을 갖고 옵니다. 지금 위아래 하는 거는 y0 값이 바뀌었겠네요. 얘를 페인트에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제 맞춰줍니다. 근데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되는 게 아니고, 갖고 왔으면 갖고 온 정보를 다시 GUI 컨트롤 쪽에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터를 하는데 얘를 false를 할지 true를 할지 이제 고민인데, 세이브하는 경우가 true입니다. 그러니까 세이브는 내가 갖고 있는 요 클래스에 있는 정보로 저장을 하는 기능입니다.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로 저장, 세이브하는 게 true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컨트롤 쪽에 돌려주는 거는 false라고 이제 인을 붙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자, 내가 위로 간 경우에 값이 10만큼씩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배경이 지금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모양이 좀 보기 싫은데 이건 나중에 고치도록 하죠. 그 마찬가지로 그러면 업을 했으면 다운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업이 있으면 다운도 있어야 되고요. 또 다운이 있으면 left도 있고 또 right도 있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 선언만 있고 정의 없으니까 요 드라이버 눌러서 자, 다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내가 코드를 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서 위치로 돌아갈 때는 여기에 이제 뒤로 탐색 버튼 눌러서 돌아갑니다. 다시 만들어 주고요. 그럼 여기에 값을 다 처리를 해줍니다. 이번엔 다운하려면 얘는 플러스 하는 이유는 항상 머릿속에 뭘 넣고 있어야 됩니까? Y축 좌표계는 수학하고 반대다. 책 읽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꼭 하세요. 그러면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번에는 x0 값을 바꿔주고요. 자, 왼쪽으로 가는 거는 스텝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고 싶으면 x0 값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페인터 쪽에 업데이트 코드는 잘 작성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버튼 클릭하는 코드를 또 작성을 해줘야 되니까, 자, 버튼 클릭하면, 자, 이번에는 아래로 이동이니까 얘는 다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전체를 무효화, invalidate 하는 건 안 좋으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하고 Y값 받아서 update 데이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는 여기에 left를 이제 해줍니다. 왼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하죠?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만든 코드 F12 눌러서 찾아가 보면 여기서 그 좌표계의 방향에 맞도록 스텝을 더하거나 빼서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잡한 내용은 다 컨트롤 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게 객체 지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X값이 바뀌었으니까 X값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업데이트 할 때 당연히 X쪽에서 값을 받아와야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동하는 것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동하는 거는 right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거 이제 확인해 봅니다. 아래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잘 되고 있습니다. 왼쪽 가는 거, 오른쪽 가는 거 수치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되고 있고, 여기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서 내가 코드 개발 잘 했구나라는 거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근데 이 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각형만 움직여야 되는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유는 배경을 지우는 거는 또 다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기능이 아니라서, 자, 배경을 지우는 거는 따로 우리가 코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Ctrl Shift X 눌러서, 자, 여기에 My Painter 다이얼로그로 가지 말고요.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고 Ctrl Shift X 눌러서 갑니다. 그래야지 C페인트 쪽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경우에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C페인트 쪽이 들어가야지 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메시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배경 지우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긴 이름인데 Erase Background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처리기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자 배경을 이제 지워야 되는데, 자, 배경 지울 때는 색깔을 입혀줘야 됩니다. 배경 색깔을 입혀줘야 되는데, 자, 입힐 때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림 그리는 과정은 GDI로 하는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 GDI를 직접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약본에 해당하는 맥락을 MFC가 제공해 준다 했잖아요. 걔가 바로 디바이스 컨텍스트입니다. 얘 가지고 이제 그려줘야 됩니다. 그려주면 되는데, 자, 얘를 그릴 때 색깔을 채워야 되잖아요. 자, 색깔을 도형에 채울 때는 뭘 쓰는가 하면 C 브러쉬라고 하는 붓을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붓이죠. 붓 클래스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붓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북 클래스 어떻게 쓰죠? 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가가지고 검색을 하라 그랬죠. 자, C 브러쉬라고 치면 브러쉬 클래스를 뜹니다. 얘가 눌러서 보면 됩니다. 어떤 브러쉬가 있지? 그럼 보통 이제 단색으로 채울 때는 Create Solid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Create Solid 브러쉬가 있고 여기 색깔을 넣어주는데 색깔 넣어주는 자료 구조는 또 독특합니다. Color Reference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브러쉬를 가지고 자 Create Solid 브러쉬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얘는 자 브러쉬를 생성할 때 단일색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무늬 없이 단일색으로. 그러니까 단일색이라는 것은 딱딱하다는 의미니까 solid입니다. solid 브러쉬를 생성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색깔이 들어갑니다. 입력은 자 컬러 레퍼런스라는 건데 컬러를 다루는 레퍼런스입니다. 색깔 레퍼런스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RGB를 표현하는 정수입니다. 근데 RGB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는 RGB를 8비트씩 표현합니다. 8비트 RGB 3개 해가지고 곱하기 3하면 24비트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24비트니까 별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24비트가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2의 24승이니까 엄청납니다. 100만이 넘잖아요. 100만이. 그러니까 1600만이네요. 1600만 개의 색깔을 표현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컬러 레퍼런스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RGB라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얘 가지고 표현합니다. 흰색이면 255, 255, 255 합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게 R, 뒤에 있는 게 G, 끝에 있는 게 B입니다. 색이 삼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흰색으로 내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브러쉬를 이제 선택을 했으면 요 브러쉬를 가지고 DC에다가 자, 채울 때 요 붓을 쓰라고 그러니까 셀렉트를 해줍니다. select 오브젝트 이용해 가지고 요 브러쉬를 선택을 하라고 해줍니다. 자, 브러쉬 선택을 하는데 요 select 오브젝트를 보면 얘는 포인트를 넘겨줘야 됩니다. 레퍼런스를 받는 구조가 아니니까 포인트를 넘겨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넘겨줍니다. 자, 여기 변수 앞에 있는 and 의미는 포인터, 주소, 생성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address of라고 기억을 합니다.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브러쉬의 어드레스입니다. 요 엔드 표시가 어드레스 표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select object를 하는데 자, 문제는 이전에 브러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갖고 있는 경우 있으니까 요 브러쉬를 기존 브러쉬를 꼭 저장을 해야 됩니다. 꼭 저장을 해서 요 보통 올드 브러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올드 브러쉬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여기 다 처리한 다음에 다시 DC에서 select object 해가지고 옛날 브러쉬를 이제 넘겨줘야 돼요. 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원래 브러쉬를 다시 선택을 해줘야지 색깔이 지금 여기서만 바뀌고 원래 프로그램이 돌아가던 색깔은 유지가 됩니다. 자, 브러쉬를 바꿨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붓은 DC가 이제 들게 했는데 얘 가지고 색깔을 칠해야 됩니다. 색깔 칠하는데 자, 요 DC는 GDI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다양한 자료 구조의 기능의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이라서 여기 보면 fill rect라는 게 있습니다. 자, fill rect가 있으니까 여기에 나의 요 브러쉬를 여기 넘겨주는 게 브러쉬에 포인트 넘겨주는 거니까 address of 연산자 써가지고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사각형을 채울 건지를 또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각형을 채울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또 여기에 있는 요 컨트롤에 전체 사각형을 택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걔가 get client rect입니다. 그래서 rect를 갖고 와서 넘겨주는 겁니다. 자, 얘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고객이잖아요. 사각, 영역, 어깨입니다. 사각형은 렉탱글이라 했잖아요. 어깨는 get이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get client rect인데,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고객인데, 고객은 누군가 하면 뭔가 서비스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고객이잖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다이얼로그의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작성했는 이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cpaint라는 이 클라이언트의 렉터를 그대로 얻어오게 됩니다. 자, 얻어와서 정보를 여기 담고 있고요. 요걸 여기다가 필렉트에 입력인수에 이제 넣으니까 얘가 요 브러쉬로 색칠할 수가 있게 됩니다. DC로 색칠하고 원래 브러쉬는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컴파일 해봅니다. 그러면 색깔이 이제 흰색으로 싹 바뀌었네요. 흰색으로 싹 바뀌어서 얘를 한번 움직여보면, 자, 이제는 배경을 색칠하니까 아까처럼 흔적이 남지가 않습니다. 흔적이 남지가 않고 원하는 색깔로 색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배경색을 어떤 걸 할 건지도 우리가 변수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걔는 이름이 이제 컬러 레퍼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백의 컬러입니다. 얘는 배경색입니다. 컬러 레퍼런스는 마우스를 선택해서 F12 누르면 찾아갑니다. 얘는 그냥 더블 워드입니다. 더블 워드로 정의가 된 그냥 정수 변수입니다. 더블 워드도 눌러서 찾아가 보면 unsigned long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long int, 긴 정수가 됩니다. 그걸 어렵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 얘는 색깔이라는 걸 명시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 배경색도 초기화를 이제 해야겠죠. 여기서 초기화를 합니다. 어떻게 초기화하는가 하면 얘로 초기화를 합니다. 자, 여기서 초기화를 해서 요 변수를 가지고 있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사각형도 색깔을 지정할 수 있겠네요. 사각형 색깔 지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사각형도 컬러 레퍼런스 해서, 자, 이번은 자, 렉트의 컬러입니다. 얘는 사각형의 색깔입니다. 사각형 색깔을 입력할 수 있게 하고요. 사각형 색깔은 뭘로 할까요? 사각형 색깔, 우리가 여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사각형 색깔은 RGB로 이제 생성해 주면 됩니다. RGB. 자, RGB로 빨간색 한번 해볼까요? 255고 나머지 색깔은 없게 하면, 그린이나 블루는 없게 하면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DC에서 필렉트로 이제 그려야 됩니다. 렉탱글에서 이제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 브러쉬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C 브러쉬를 하나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에 크리에이트를 해줍니다. 솔리드 브러쉬 한번 해주고, 여기 색깔은 우리 렉트의 컬러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올드 브러쉬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하고 여기에 요 DC에 셀렉트를 이제 브러쉬를 얘로 선택을 해줍니다. 밑에하고 똑같아요. 다만 선택한 다음에 옛날 브러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린 다음에 원래 브러쉬를 다시 돌려줍니다. 실렉 오브젝트로 브러쉬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 그리는 게 다 되는 거죠. 컴패러하면 이번에는 빨간색이 이제 생깁니다. 빨간색이 생겨서 얘가 자유자재로 이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윤곽선도 내가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곽선 바꾸는 거는 브러쉬는 아니고요. 브러쉬는 넓게 색칠할 때 쓰는 게 붓이잖아요. 그래서 윤곽선은 선이라서 선 그릴 때는 펜을 써야 됩니다. 자, 펜을 써야 되니까 자, 여기에 펜도 한번 그려봅니다. 자, 내가 사각형 그릴 펜을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펜을 정의를 하고 이 펜도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는데 크리에이트 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펜 스타일이 있고 위스가 있고 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 스타일은 우리가 외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외우지 못하니까 다시 여기에 가서 C펜을 한번 찾아봅니다. 펜을 찾아봐요. 그럼 여기에 크리에이트 펜이 있고 찾아가면 펜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펜에 스타일이 있고 요 펜 스타일이 여기 표시가 좀 안 돼 있긴 하네요. 자, 여기 펜 스타일은 이쪽에서 이제 보라는 것 같은데 펜 스타일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네요. 펜 스타일은 위에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는 뭐 그냥 연결선, 실선으로 하는 거고 대신은 점선이죠, 점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점선이고 대시는 대시선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긴 선이 약간씩 끊겨가지고 하는 뭐 그런 선들. 그래서 우리는 솔리드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로 해서 펜 스타일에 솔리드로 하고요. 굵기는 어느 정도 할까요? 굵기 이 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 색깔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색깔은 여기서 또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컬러 레퍼런스로 자, 렉트의 라인 컬러로 이제 합니다. 사각형 외곽선의 색깔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요걸 여기다가 해놓고 색깔 어떤 거 할까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에 대비되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00, 255 이렇게. 이번에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줍니다. 그러면 요걸로 펜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자, 올드 펜도 이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펜에 올드 펜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갖고 있으면서 자, 브러쉬를 한번 선택을 했고 그 밑에 펜도 이제 선택을 합니다. 해서 그리고 다 그린 다음에 원래 거를 다시 실렉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나만 필요할 때 펜과 브러쉬 선택해서 이제 그렸고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됐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